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 12월 제 사무실로 울면서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내줬다가 갑자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그분이 저에게 던진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 회계사님, 내가 내 돈으로 내 자식 도와주는 게 왜 범죄가 됩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일이 100배는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 가족도 똑같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저는 김재순입니다. 74세이고 40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천 건의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한 회계사죠. 그동안 정말 많은 가족들이 몰라서 당하는 걸 봐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가에서 지난 2년간 87조 원이나 세수가 모자라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올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죠.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혈안이 되어서 가족 간 돈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만 해도 정말 끔찍했어요. 평범한 가정집에서 할머니가 손자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보내줬다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240만 원을 토해내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차용증 하나만 제대로 써도 90% 이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터득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5억 원을 차용증으로 빌려준 분이 있었는데 세무조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 차용증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증여세 완전 회피법, 현금 거래 시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무이자 차용 한도 2억 1,7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부부가 각각 활용하면 4억 원 이상도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양가 부모까지 활용하면 8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고급 정보예요. 이런 내용들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세무조사 칼날이 여러분 목을 조를지 모르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작은 실수 하나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가정이 여러 곳 있었어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실전 노하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이렇게 강화된 건지 정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목표보다 90조 원 가까이 부족했어요. 2023년에만 56조 원, 2024년에도 31조 원이 모자랐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 뻔하잖아요. 예전에는 세무조사 나와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세무조사만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칼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짜증내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 고객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더라고요. 조금의 융통성도 없었어요. 그분이 자녀에게 보낸 3천만 원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었는데도 계속 문제 삼으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갔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제는 세무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조사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이 더 줄어들 전망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도 덩달아 줄어들 텐데 그 부족분을 어디서 메꿀까요? 바로 개인들한테서 더 많이 걷어가려고 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가족 간 자금 이동 같은 부분에서 더욱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정말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돈만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해요. 다음에 말씀드릴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건 의무 보고 사항이라서 은행에서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봐도 이런 현금 거래 보고를 통해서 국세청이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거든요. 1만 건이 넘는 사람들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의심거래로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999만 원씩 며칠 연속으로 출금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스머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패턴도 다 잡아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 직원들도 이런 거래를 놓치면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어떤 분이 자녀 결혼 준비 때문에 한 달 동안 900만 원씩 4번 출금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신고했고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현금 거래 안전 노하우를 놓치게 됩니다. 현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여러 은행을 나눠서 이용하셔야 해요. 같은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큰 돈을 출금하면 100% 신고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각각의 은행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자동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자주 반복하면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간격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출금을 하시면 안 돼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할 때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하거든요. 이때 큰돈 현금 출금 내역이 있으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현금 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가족끼리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버려요. 그러면 돈을 보낸 사람이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리한 위치인지 아시겠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국세청은 8년에서 9년 전 거래까지도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녀한테 보낸 돈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증여신고 없이 큰 돈을 보내면
100%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매월 높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돼요. 생활비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거든요. 명절이나 생일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는 건 더욱 위험해요. 자체 소득이 없는 아이 계좌에 정기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의심스럽게 보이잖아요. 했던 말 또 한다고 비난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바로 증여 의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런 식으로 걸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 집 사라고 5천만 원 보냈는데 증여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체할 때마다 메모란에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세요.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산 이런 식으로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0년마다 리셋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 11살일 때 2천만 원, 21살일 때 5천만 원, 31살일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연 3%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실제로는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면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20% 가산세까지 추가돼요. 분할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증여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해요. 10년 1일만 지나도 새로운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한도가 2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를 모두 활용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가능해져요. 시부모님에게서 5천만 원, 친정부모님에게서 5천만 원 받으면 총 1억 원이죠. 지금 놓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교육비나 의료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등록금을 학교 계좌로 직접 보내거나 병원비를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납입 증명서를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용증을 대충 써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부터 제대로 써야 합니다. 숫자로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해요. 금 1억 원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자율도 함정이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무이자로 써놓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놓으세요. 양측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서 각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77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해둔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전혀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반면에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차용증에 이자율을 안 써놨다가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해서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거든요. 무이자 차용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빌려주면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가능하거든요. 양가 부모 모두 활용하면 8억 원 이상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어요.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게 하면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세무조사에서 생명을 구해줍니다. 같은 내용 또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절대로 현금 출금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를 할 때 이 기간의 계좌 내역을 요구하거든요. 큰돈 현금 출금 내역이 있으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 현금 출금하면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돌아가신 분이 숨겨둔 돈이라고 의심받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여러 은행을 활용하세요.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요.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출금하는 건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셔야 해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 준비 때문에 한 달 동안 매주 800만 원씩 출금했는데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신고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함정들을 미리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고려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할 때 가족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 두시면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6개월마다 모든 금융 상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이런 준비들이 결국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괜히 증여세 낼 일이 생기거든요. 자녀 등록금은 절대로 자녀 계좌로 보내면 안 돼요.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면 치료비 지원으로 인정되거든요. 이때 반드시 납입 증명서를 보관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83세 최동민 할아버지는 손자 대학 등록금 1,800만 원을 학교에 직접 납부해서 전혀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반면에 광주 서구에 사는 76세 정순자 할머니는 손녀 계좌로 등록금을 보냈다가 증여세 추징을 당했거든요. 같은 돈인데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금융자산 분산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이걸 넘지 않도록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넣어두면 5천만 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해요.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할 때 가족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는 것도 보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당하기 쉬우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6개월마다 모든 금융상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걸 권합니다. 어떤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경기 성남시에 사는 80세 한복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자녀들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세무조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계속 반복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적용 전과 후의 효과 차이가 정말 극명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쓴 분들은 모두 안전하게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피해를 봤어요. 40년 세무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입니다. 차용증 제대로 쓰기, 무이자 차용 한도 활용하기, 분할 증여 전략 사용하기, 교육비, 의료비 직접 납부하기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고객들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1억 원 이상 절세한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78세 배순호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손자들에게 총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사는 82세 강명자 할머니도 부부 무이자 차용을 활용해서 4억 원을 안전하게 빌려줬거든요.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작은 실수도 용서가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차용증부터 시작해서 증빙자료 관리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허튼 소리 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제가 40년간 실전에서 터득한 진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